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글래스 이혜림입니다. 평온하게 하루 보내셨는지요?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증시 수준이었던 2,200선을 5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781포인트 기록했고요. 참 넘을 듯 넘지 못했던 코스피 2,200의 벽을 넘게 한 건 백신 기대감과 뉴딜 정책으로 대변되는 한국 정부의 부양책, 각국의 부양 정책. 자, 이제 2,200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V자 반등 이후에 조금 지루했다가 2,200을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궁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오늘도 두 전문가가 많은 내용을 담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두 분의 출연자와 함께 소통을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면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또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너무나 반갑겠죠. 또 베스트 관전평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저희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셨듯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MTNW 이서구 전문가님과 박재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좀 덥긴 했지만 너무 오늘 하늘이 맑아서 마치 파란 물감을 쫙 펼쳐놓았던 것 같다는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여름다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예. 장마가 이제 끝나면 참 더운 날씨가 오겠죠. 증시는 어떤 여름을 맞이하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제 2,200선 이후의 흐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서구 전문가께서는 오늘 일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썸머 랠리에 단추를 꼈다. 먼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나도 달려볼까? 고고고. 저는 계속 고고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고고, 뭐 개그 프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요. 어제와 오늘 시장의 변화를 좀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변화였느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것이 근래 들어 별로 없었는데요. 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특별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거. 잠시 뒤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점에서 놓고 보면은 시장의 변화도 생기는데 나도 가볼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그동안 좀 정체됐었던 코스피도 이제는 달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쌍두마차 시장을 이끄는 양대 시장으로 썸머랠리 시작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호들 네. 있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코스피도 같이 달릴 수 있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힌트? 그럼 서머랠리가 네.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서머랠리 해가지고 과거에 보면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말만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유동성, 오늘의 주제로 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그 바로 유동성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유동성 부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좋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각국 정부에서 정책을 또 낼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경기 부양이 계속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썸머랠리 뜨겁게 달굴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네. 지금 시장의 주인이 누구죠? 개인 투자자였으면 개인이죠? 좋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썸머랠리 하면은 못 올라갔었던 이유가요. 이런 기관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휴가 가려고 미리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시장에 남아있는 주체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번엔 다르다는 것이죠. 새로운 주체, 역사적으로 없었던 개인 주체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용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자, 고고고 이서구 전문가님의 마치 그
언어같이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아니고요. 고고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같이 참여를 해서 수익을 꼭 이서구 전문가님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이서구 대표님이 계속 함께 해주실 거고요. 지금 현금 보유의 단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갖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재원 전문가님은 오늘장 한마디를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오늘장 한마디로 이제 역시나 좀 컴팩트한 시장이었고 집중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말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이석유 대표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장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잘 갈 거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생각보다는 많은 업종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좀 몇 가지 업종들만 제가 계속 여기 방송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꽤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반도체 쪽에 좋았고요. 5G 좋았고요. 자동차 오늘 좋았고요. 그린딜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이 되게 명확해서 굉장히 쉬운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컴팩트한 시장, 집중만 잘하면 쉬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네. 너무 많이 힌트를 드려가지고 근데 사실 그것만 몇 개 골라놓고 있었어도 네. 오늘 떨어진 종목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은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 여의도 클래스랑 쭉 함께 한다면 너무 힌트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근데. 힌트를 많이 줬어요.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우리 처음이니까요. 힌트 다 풀어놓자고요. 우리 친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뭐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네, 이렇게 케미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니 힌트를 그 예상 생각했던 것보다 나도 모르게 더 아마 분출을 네.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박지은 전문가와 저희 어제 그 5G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그게 벌써 이렇게 반응이 사실 뭐 하루밖에 안 됐지만 그것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자, 첫 번째 라운드로 그리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주식계 마이다스 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는 두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관전평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볼게요. 이서구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 지금 시황을 가장 또 컴팩트하게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시중 통화량 2달 연속 역대 최대. 5월에 시중에 풀린 돈이 3,050조, 사상 최대폭 증가.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정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 그러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을 말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매수의 힘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장을 말하는데요. 이런 때 끝을 미리 논하지 말라. 유동성 장세는 끝을 미리 논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자료가 발표가 됐느냐? 네.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이 좀 아쉽게 데이터를 집계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5월 달께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씩 밀려서 발표가 되는 건데요. 아주 큰 폭의 증가. 근데 제가 생각에 이것보다 또 6월 달 또 더 증가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돈을 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 중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죠. 네. 광의 통화라고 합니다. M2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M2란 뭐냐면은 현금,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거, 바로 해약해가지고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거, 이것을 협의의 통화 M1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더하기 MMF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2년 미만의 정기 적금 예금, 금방 네. 깨면은 뭐 조금 이자 조금이니까 깰 수 있잖아요. 급하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수익증권 바로 깨면은 금방 돈이 현금화되는 거. 네.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M2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증명해주는 현대적인 의미를 갖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여기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기를 전월 대비 5월 달이요. 예, 4월 대비 35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2% 증가했는데 전월 대비 증가한 폭으로 네. 따지면 2001년도 이 계산을 처음 시작한 이후 최대치 예. 증가고요. 그리고 전년의 동기 대비해서는요. 네. 9.9%, 10%까지 근 1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9.1% 증가해서 거기서 또 증가해서 9.9%까지 증가했는데 이것은 금융위기 때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어서 최대폭의 증가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다른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월, 5월에 투자 주체별 동향인데 지금 4월 자료입니다. 4월 달에 가운데 개인의 매매 동향 보시죠. 5조 5천억 원, 코스피, 코스닥 더하면은 5조 5천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장 보면은 5월 달에 5조 원의 매수가 또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 야, 그래,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주식시장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왔구나.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줄어들어야 되는 게 뭐죠? 고객 예탁금이라고 해서 주식시장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돈을 넣은 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고객 예탁금 추이입니다. 작년 평균이 20조에서 22조 사이였는데요. 예. 자, 4월 달 이후로 40조 원이 훌떡 넘어가서 46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이게 하루 딜레이 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예. 지금 전전날 데이터로 나오는데 46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5조 5천억 원, 그다음에 5조, 10조 6천억을 4월 달, 5월 달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보시면은요. 줄어든 게 없어요. 네. 그럼 뭐예요? 돈이 주식을 샀는데 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45, 6조에서 줄지를 않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유동성 장세가 분명히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뭘까요? 외상으로 사면 문제가 생기죠. 다음 화면 잠깐 보시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2박 3일이겠죠?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가한 게 없습니다. 하루 이틀 잠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주 개인들의 매매를 잘합니다. 저렇게 쭉 중간에 올라간 거는요. 급락한 날입니다. 급락한 날 1조 2천억 원,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 코스닥에서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쭉 올라간 적 있죠. 그때 미수까지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동학개미들이요. 너무 매매 잘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 다음 장 보시죠. 미수금 그러면은 별일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장 보면은 신용장고 이거 문제 있다. 신문에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대치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앞서 보셨던 고객 예탁금이요. 그만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M2 증가율에 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용잔고도 늘어나는 겁니다. 보시죠. 사업을 하거나 뭐를 했을 때 일부 차입을 하죠. 그것이 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지수가 초급락해서 10% 이상 빠지지 않는 한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증상은 아니거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현재의 유동성 장세의 뒷배경이 되고 앞으로도 유동성 장세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네.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네. 설명할까요? 네네. 이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지금 현상적으로 주시장에 일어나느냐 보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몰려들면은요.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부동산도 올라가죠. 금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식도 올라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돈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에 합당한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석유나 아니면 그 이외의 제품 가격은 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제자리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느냐? 당연한 거죠. 경기는 불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 물가는 덜 올라더라도 불황이다 보니까 물건을 사지는 않지만 네. 돈이 많으니까 자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정당화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서 또 코로나 문제 또 터진다고 하니까 7월 말경에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겠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 경기가 무너지면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가 정말 커지거든요. 예, 여태까지 예. 풀어놓은 돈이 휘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힘맞추기가 세 번째, 네. 힘맞추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어제 매도했던 거, 조종시에 매수했던 걸 갖다가 차근차근 이익 실현을 해요. 수급 주체적으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까지 올려 붙였었던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이는데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워요?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쭉 올라가면서 힘 맞추기를 합니다. 예, 예. 잠깐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제 차트 말이 좀 긴데요.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네, 제 너무 차트 좋아요. 한번 예. 보시죠. 오늘 이석우 대표님 진짜 열정적이시라고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박스권 2200억 고점 매도, 2080포인트 매수, 박스권이죠. 2080포인트에서 또 매수, 2200포인트에서 매도. 이것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황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그저께 월요일이죠.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면서 돌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나스닥 여기에서 잠깐 보시죠. 예.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오늘 상승률 전 고점을 넘어섰는데 그동안 약했는데 더 강하죠. 그다음 S&P 보시죠.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 나스닥입니다. 고점을 아직 한참 위에 두고 있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미국 시장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종목 섹터의 변화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서 못 올라갔던 주식이 다시 올려 붙이면서 시장이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썸머 랠리가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박지원 대단님 깜짝이야.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네. 예.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까 박스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계속 롱을 봐왔기 때문에 매수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이제 이석우 대표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물론 시장에서 유동성 많이 풀렸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더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주 정치적인 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돈을 푸는 것까지는 아주 좋거든요. 근데 돈을 풀어놓고 이게 영향이 없거나 헛짓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게 시장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계속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에서 네. 유동성은 어차피 공급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마디를 좀 드렸으면 네, 해요.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사에 요즘 무슨 말이 좀 많이 나오냐면 통화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불안감을 좀 결론적으로 바로 그냥 해소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작년 말부터 막 오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유동성까지 겹쳐버리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 나와가지고
이게 금리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 규제가 부동산에 가는 게 어차피 통화량 조절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는 이게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보는 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용 스프레드라고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신용이 만약에 뭐 요즘 들어가지고 더 시장이 안 좋아지고 무서워지면 이 크레딧 스프레드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빨강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싱글 A 플러스고요. 중간에 있는 게 파란색으로 된 게 더블 A 마이너스 스프레드예요. 네. 마지막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트리플 A 스프레드인데, 트리플 A 스프레드만 내려왔죠. 4월 지나면서부터 다 이제 3월 지나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다 번쩍 뛰었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저건. 그러다가 뚝 떨어졌죠. 파란색만. 맨 밑에 있는 것만. 그리고 가운데 하늘색과 빨강색은 사실 유지가 돼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레딧 스프레드 중에 트리플 A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가장 신용도가 좋고 우량한 기업들은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실 회사채적으로 봤을 때 이 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할 가능성은 신용이 매우 좋은 회사들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뭐 더블 A 마이너스 이하라든지 아니면 뭐 좀 전에 봤던 싱글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3월 달부터 나왔던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뭐 할 경우에는 지금 뭐 트리플 A를 받고 있는 아주 고신용의 회사들은 살아있겠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회사들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국은행이 여기서 긴축을 당긴다? 이건 못하죠. 절대 못하고요. 예. 둘째로 우리나라는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낮지만 그래도 높은 편인데 지금 여기서 출구 전략 어쩌고 이랬다가는 네네네. 갑자기 증시에 충격이 좀 크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바라는 사람도 없고요. 출구 전략을 우리나라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학습인데, 역사적으로 출구 전략을 할 때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한 번 하진 않아요.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차피 시장에서도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계속 하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출구 전략을 모색할 때는 한국은행은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가거든요. 그럼 그 경기 선행 지수가 다 올라오고 그 이후에도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든 뭐든 긴축이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걱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멀었다는 뜻이죠. 예. 긴축을 당긴다? 바라는 사람도 없고 아직 생각할 이유도 없고. 했다가는 사실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도산 가능성이 높아질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네. 신용이 좀 낮은, 뭐 아까도 봤지만 더블 A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신용 스프레드가. 그럼 이 상태에서 긴축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로 뭐 도산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몇 개만 무너지면 이게 기업 몇 개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것이 바로 은행이고 캐피탈이에요. 거기서 금융기관이 그게 금융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필요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긴축을 한다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 좀 전에 우리 이서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네. 유동성도 계속 공급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면 더 풀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주식 맞이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금융위기 전에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요. 고점 치고 약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나타난 현상,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위험에 처했었을 때 하락 배팅이 선물 옵션에서 먼저 나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매도하는데 이거 네, 문제 네, 있는 네. 거 아니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매도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여기에서 탈출, 앞에서 말씀하셨었던 정크 수준의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라면은요, 선물 옵션 쪽에서 움직임이 생길 텐데, 감히 지금은 어떤 주체, 외국인도 기관도요, 하락 쪽에 배팅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점으로 보시면은 얘네들도
위쪽 방향을 생각하는구나. 아래쪽은 겁먹어서 아직 배팅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뭐 저희 이 방송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체크를 계속 해드릴 거거든요. 이성호 대표님께서 참고하시면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신호가 오면 여의도 클래스에서 가장 먼저 네. 얘기해 주실 거라고. 그렇기에 여러분 유동성의 끝을 아직 논하지 말라. 라는 결론을 이성호 대표님께서 주십니다. 나오지도 않는 말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워낙에 뭐 더 잘 들으시겠지만 조금 더 쳐도 되는가 여러 또 키 맞추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럼 어느 부분에서 지금 코스닥이 아주 좋아하는데 코스피가 조금 더 다시 오늘도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고 섹터와 트렌드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함께 넘어가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사구 대표님과 박재원 전문가께 궁금한 사항들 013-3366-820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 궁금한 사항,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물을 통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드릴게요. 빨리 넘어가 볼까요? 자,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으로부터의 많이 오른 것들 말고 또 시작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 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함께 살펴보시죠. 시장의 순환매, 이제 경기 민감주를 담아라? 아니 유동성이 사실 네. 성장주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좀 현대차나 기아차나 또 가치주도 같이 또 오르는 느낌이고 네.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을 더 유심 있게 보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이제 관심을 기울여도 될 만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거래소, 즉 코스피 차트를 보셨듯이요. 전 고점을 뛰어넘는 그 주역, 바로 그것이 또 주도주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민감 섹터 하면은 자동차,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철강, 화학이 있죠. 그리고 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의 중장비를 건설 기계, 중장비를 또 만드는 건설 중장비. 뭐 이러한 섹터들의 관심이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일컫는 언택트 관련주 같은 경우 지금 가격 부담 분명히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이 잠시 쉬는 겁니다. 꺾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네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잠시 쉬는, 그리고 가격을 갖다가 약간 부담 덜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얻을 때 이들 종목들이 썸머 랠리를 어느 정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어제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 앞서 나스닥 그리고 S&P 다우지수 이걸 순서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어제 오늘 나타난 현상이 지금 차례적으로 지금 전통주가 있는 S&P 그리고 다우지수가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여태까지 끌고 온 주도주가 잠시 쉴 때 이들 종목이 끌고 올라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여기에 이들 종목에 가격 부담도 없다라는 상태에서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앞서 시황에서 얘기하신 그 순환매나 키 맞추기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잠시 자료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예, 자료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S&P 500 섹터별 등록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자료인데요. 여기 가만 보면은 위에 에너지 섹터, 미국의 정유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섹터가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소재, 여기 철강이라든가 정유, 이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뭐 캐터필라를 비롯한 이 자동차, 산업재 섹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까지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데 가만히 보시면은 IT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상승률이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약간 좀 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 희미하게 약간 옅게 있는 그 막대기가 일주일치입니다. 일주일치 차트를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에너지, 소재, 산업재 네. 요 부분이
일주일 사이에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서 네. 가운데 있는 IT보다 일주일치 데이터도 높다라는 것이죠. 먼저 미국에서 선행을 예. 보였네요. 미국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어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 분명히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드리죠. 이들 종목군들은 왜 여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코로나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 정부가 봉쇄를 또 몇 군데 하기 시작했다는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더나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갖다가 이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주식은 그 이전에 지금이 최악의 상태냐가 바닥 국면을 턴하느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좋아졌어 하면은 주식은 꼭대기예요. 더 이상 안 좋아진 때가 없이 안 좋아졌어. 이랬을 때 바닥을 턴해서 주식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는 코로나 7만 명 중반 일일 환자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를 정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7만 몇천 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그대로더라.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은 이제 통과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여기서 뭐 플러스는 아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산업재, 경제 봉쇄에 따른 악재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앞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7월 말쯤에 정부 지원책이 나온대죠. 예, 경기 진작책이 나온다고 하고 네,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뭐 일본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은데 이에 따른 진작책이 순차적으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이제 서서히 사 모아도 될 때다. 싸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민감주 미국에서 먼저 신호가 나왔고 에너지 소재 산업재들 신호가 보여서 지금 이제 슬슬 여러분들 같이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럼 저희 라운드 3에서 이와 관련한 종목을 오늘 힌트를 주시는 겁니까? 오늘은 네. 좀 더 좋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박재현 전문가님, 경기 민감주 이제 어느 정도로 상승 여력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싸죠. 네, 싸다라는 거는 있는데 사실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 민감주가 갈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경기가 막 살아난다라는 거를 일단은 담보를 해야 되는 건데 경기 민감주가 살아나는 거가 사실은 그 방아쇠를 땡긴 게 모더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모더나가 백신 얘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경기가 이제 급하게 살아날 수도 있고 경기 민감주가 그렇지 않아도 못 올라왔으니까 갑자기 뛰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건데 그중에서 뭐 자동차, 5G,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오늘 막 오른 건데 사실은 대부분 뭐 뉴딜 정책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부터 네. 충분히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도 찾을 수 있던 거였는데 모더나와 겹친 거거든요. 네. 이 모더나 백신이라는 게 물론 이제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자면 백신이라는 게 만들긴 정말 쉬운데 테스트가 어렵거든요, 원래. 예, 맞아요. 이게 기대감 처음에는 많잖아요. 예. 그렇죠. 동물에다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동물에다 테스트할 때는 도수를 다 다르게 합니다. 투약량을 다르게 해서 어디는 많이 넣고 조금 넣고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이건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옛날에 신종플루 때는 다 했는데 왜 그러냐. 그때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완벽한 치료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백신을 실험하려고 실험을 해도 이 사람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타미플루를 주면 살아났어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치료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백신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45명 갖고 했었는데 45명에서 뭐 45명이 전부 다 항체가 나왔다. 만약에 이거는 치료제가 네. 아니에요. 이거는 백신입니다. 백신. 예. 백신을 만약에 생산한다고 하면 몇십억 개를 생산을 해야 돼요. 사람 다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독성이나 이런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백신을 넣고 원래는 백신을 주사한 다음에 거기다가 코로나균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괜찮은가를 봐야 되거든요. 네. 항체가 잘 나오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 백신을 줘놓고서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코로나 걸리나 안 걸리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사실은 경기 민감주 물론 싸죠. 싸니까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게 과연 이 시장에서 아주 큰 반등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 줄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저하고 사실 이석우 대표하고는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뭐 뉴딜도 그랬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언택트 관련 이야기도 그랬고 언택트 중에도 쉬고 있는 애가 별로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르다가 뭐 며칠 잠깐 멈춰 네. 있는 거고 나머지들도 우리가 언택의 끝은 반도체라고 얘기했고 언택의 끝은 5G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이잖아요. 사실 자동차가 잘 팔릴 거라고 합니다, 3분기에. 근데 그게 오른 게 아니라 친환경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핑계를 찾아도 오늘의 급등은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다라는 것보다는 경기 민감주 물론 싸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좋겠죠. 근데 예. 오늘 경기 민감주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다는 사실은 그냥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뷰였던 몇 가지 업종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이 시장이 업사이드로 올라갈 예. 때는 수혜를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싶어요. 맞다. 경기 민감주를 맞죠, 가지고 있으면 맞죠. 쌉니다, 오르는데 굉장히. 더 우위로 보는 것은 뭐 전기차 5G, 뉴딜 이쪽을 더 박지원 전문가님은 조금 더 우위로 보시는 그렇죠. 변화가 거죠. 없어요, 사실은 뷰에는. 예, 예. 저는 약간 네네. 거기에 반론을 좀 하면은요. 초대에 말씀드렸을 때 유동성은 자산의 버블을 형성한다 그랬죠. 그동안 그러면 언택트 관련주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잠시 쉬는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가격 부담이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요. 저는 단중기적으로 여기서 뻗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차별적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호를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썸머 랠리는 네. 얘네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선의 버블, 요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예. 세상 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과거 최고 화랑일 때보다 지금 실적이 더 좋습니까? 사상 최고치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좋을 거다. 예상치 12개월 선행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최악의 상태다라는 부분이 이제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부터 큰 자금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점이고 여기서 시작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 민감주를 지금 미는 지금 그 의견의 근거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석우 대표님께서 지금 다른 거 쉬어갈 때 경기 민감주가 틈새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 자, 오늘 종목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분들 많은데요.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석우 전문가와 박재현 전문가와 증시 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라운드 3 하이라이트 보실 시간인데 시황에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다고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세요. 우리 박재현 전문가님의 반짝반짝한 반지와 시계도 아주 눈을 뗄 수가 없다고. 네. 왜요? 네, 아유, 타노스입니다, 타노스. 귀가 이렇게 눈이 쫄깃하잖아요, 여러분. 사우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 왕세자들. 마치 우리 시청자들에게 돈을 불러줄 것 같은 그런 기운으로 느끼시고요. 먼저 AS 해드릴게요. 종목. 이석우 대표님께서는 저희 네. 일진 다이아를 처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저에게 참 첫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다행이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습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일진 다이아가 그랬고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한번 볼까요? 제 현대모비스를 얘기하기 전에요. 네. 어제 방송 봤습니다. 박재현 전문가가 5G KMW를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장중에 뭐 10% 이거 박수 한번 쳐주고 싶은데 네네. KMW 어제 파이브즈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특집으로 박수로. 박재현 전문가가 예. 주제를 갖고 왔거든요. 대단하신 전문가입니다. 반지의 힘. 돈의 힘. 네. 반제장 아니에요? 반제장? 네. 그러면은 제가 AS로 말씀드린 현대 모비스 잠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어제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두 발표에 정의선 부회장이 나왔죠. 그런데 미래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이 현대차 전체 그룹의 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것이 현대 모비스입니다. 모든 부품을 여기에서 만들고요. 수소도 그렇고 전기차는 세계 1, 2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부품도 현대 모비스에서 만들고요. 수소차 부품도 현대 모비스에서 만듭니다. 그 수혜는 가장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전 고점이죠. 여기에서 소위 매물을 조금 맞고 매물 소화 과정을 겪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때가 바로 이 부분이고 시가에서 생각을 하면은 시가가 20만 원 정도거든요. 20만 원 정도니까 네네. 7% 정도의 상승률을 고점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이 고점 돌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한 25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향후 주도 가능성 자동차 저는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같이 끌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팔로우해 주시고요. 반지의 제왕 전문가님, 네, 저희 어제 종목이 오늘 마치 빵 터져서 네. 어제의 방송을 이렇게 빛나기라도 하듯 참 너무 다행히 그것도 감사하고요. 네. 어제 종목도 한번 잠깐 봐주셔도 좋고요. 원래 오늘 LG화학도 또 같이 보는 건데 두 가지 종목을 짧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은 어제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셔도 어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고 유지, 목표가 90만 원까지 유지. 네, 그냥 쭉 고요.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KMW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언택트 하다가 마지막 끝에 5G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게 영국이 요번에 또 이게 나왔어요. 영국이 이제 중국산의 5G는 화웨이는 안 쓴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파이브아이즈라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혈맹 같은 5개의 아군이 있어요. 우린 거기 없는데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또 뭘 해가지고 호주까지 해서 5개의 파이브아이즈가 있는데 그중에 영국이 이제 거의 수장급이란 말이에요. 미국하고 해서. 근데 영국이 이때까지는 사실은 그냥 중국산을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아군에 있는 나라들은 앞으로 중국산 안 씁니다. 그러면 누구냐?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얘네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5G 장비 업체들은 어차피 잘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MS가 올라갈 텐데 어차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문을 줄 때가 원래 같은 곳에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곳을 굳이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증설을 해서라도 줄 거기 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KMW 어제 얘기하자마자 빵 터져서 정말 말씀하실 때 행거님이 말씀하실 때 주식시장은 대화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거리들이 생기니 오늘 또 2200이 또 넘고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고 코로나19가 최악을 지낼까? 백신이 또 오늘 또 얘기가 나오고 계속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희 밤샘 토론에도 끝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종목발 칠게요, 여러분. 이상우 대표님께서 직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종목인지요? 예, 가격 부담이 없는 경기 민감주는 이제부터 모아가도 충분하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여기서 단, 언택트 관련주도 끝은 아니다. 그중에 선별적으로 주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종목을 네. 선택했습니다. R 서포트라고 하는 코스닥의 중형주급의 종목인데요. 처음 종목도 들어보셨나요? 좋지만 타이밍이 좋다. 네, 네. R 서포트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원격 지원 및 원격 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죠. 화상회의 하시죠? 예.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온라인 그리고 수업들. 각 단체에서 무슨 수업을 받을 때 원격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가 또 하나의 축이 또 돼버렸는데 원격 진료 받을 때 전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바로 이 R서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향후 5년 뒤에나 활성화가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지금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의 네. 중심이 되고 있다.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에서 비대면 사업 육성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제 뉴딜 국민 보고 대회에서 초청을 각 인사들을 했죠. 대표 기업들 인사 여기에서 대표이사가 초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업계에 있는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정부 쪽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요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경쟁 기업이 있었어요. 화상회나 이런 거. 그런데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서비스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지난 4월 달에요.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일본에서 활동을 네네네. 하고 있던 R소프트를 다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아시아 전역의 1위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아시아 네. 권역에. 그리고 미국에서 각 리포트를 제가 미국 리포트도 보는데요. 각 증권사 네. 그리고 리포트에서 이 원격 관련, 원격 재택근무라든가 네, 네, 이런 네. 관련 기업들의 매수 리피트가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차트 볼 건데요. 네, 아니 차트 2, 한번 보시죠. 3천 원대부터 지금 너무 높게 올라온 거 아닌가? 성장 네.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시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에서 거래가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고 조정이 나오는데 그 폭의 전반이거든요. 매수 타이밍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목표가 좀 높게 잡겠습니다. 높게 잡는다고요? 예, 지금 10,000원 조금 아래에 네. 있는데 2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목표가 같습니다. 2만 원입니다, 네. 여러분. 알서포트. 예, 주도주라면 10배는 가야죠. 그렇다면 2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손절가는 8,000원 정도로 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궁금증도 많으세요. 알서포트 기관이 던지면 한없이 내려가던데 등등 이 궁금증은 저희 이 종목 계속 팔로우 할 테니까 AS 계속 해드릴게요. 박재원 전문가님 어떤 종목입니까? 원래 기관이 던지면 계속 내려갑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우리 이서구 전문가님 좋은 또 종목 주셨으니까 잘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현대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네. 네. 현대위아가 2분기는 기가 막히게 또 적자를 볼 것 같은데 어차피 뭐 현대차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을 거라서 현대위아도 당연히 같이 안 좋을 건데요. 저는 미래 먹거리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원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던져주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쁜 회사는 아닌데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이때까지는 알려져 있었죠. 근데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제가 뭐 친환경, 현대차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eGMP라고 이제 내년에 첫 차가 나오죠. 이게 2차 발주에 참여를 한다면서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이제 수소 저장 시스템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었죠. 공기 압축기 사업도 한다라고 하고 또 친환경에 집중하는 현대차 그룹의 한쪽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지금 또 기술력을 좀 내재화하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예. 3분기부터는 현대차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함께한다라고 해서 한 6만 원까지 보시고 6만 37,000원 정도, 네, 10% 네, 정도 좀 목표가 안 되게. 6만 원입니까? 뭐 목표가는 6만 원이고 네네. 손절은 10% 좀 안 되게 한 37,000원 정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위아 미래 먹거리의 중심에 있는 현대위아 저희 같이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7,000원 보고 있습니다. 알서포트와 현대위아 두 전문가가 아주 खु심 있게 가져온 종목을 해주시고요. 잠깐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 이서구 전문가님, 박재훈 전문가님 너무 조합 좋았다고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중한 이런 설명과 자료들도 저희가 하나도 놓칠 수 없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 또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